혹시 이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처음 보면 무슨 상황인가 싶으실 겁니다. 줄을 선 것도 아니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세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뉴욕에서는 몇 해 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람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2022년 1월에는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는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지 말고 벽에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조심해야 하는 도시, 그것이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승강장 노란선 앞에 편하게 서서 휴대폰을 봅니다. 열차가 들어와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투명한 문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크린도어라고 부르는 승강장 안전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문이 지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는 해마다 평균 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해에 37명입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난 이후인 201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0.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7명에서 0명입니다. 문 하나를 세웠을 뿐인데 말이죠. 심지어 2023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선로 추락이나 열차 접촉에 의한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를 줄인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사실 아픈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2003년 6월 수도권 4호선 회현역에서 한 노숙자가 승객을 선로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승강장에 안전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에 처음으로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2005년 말 사당역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서울시는 불과 4년 만인 2009년 말에 262개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10년보다 1년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지금은 9호선과 우이신설선을 포함해 345개 역사에 설치가 끝났고 2026년 기준 설치율이 99%에 이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만 하고 몇 년씩 흘려보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확인하고 4년 만에 도시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속도입니다. 효과는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뒤 승강장에서 느끼는 소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78데시벨이 넘던 소음이 72데시벨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냉방 전기요금도 크게 절약되었습니다. 하루 6억 원에 이르던 비용이 4억 2,500만 원 수준으로 약 30%나 줄어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이 소음과 전기요금까지 함께 잡아준 셈이죠. 이제 이 기술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으로 수출되며 국제교통 안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건을 겪고 만들어낸 해답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지하철에서 놀라는 것은 스크린도어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 중 하나가 도착시간 안내라고 합니다. 지금 열차가 어느 역을 지났고 몇 분 뒤에 들어오는지 화면에 정확하게 뜨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열차가 언제 올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인 것입니다. 환승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다시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고 요금까지 알아서 계산됩니다. 앱을 켜면 몇 번째 칸에 타야 환승이 가장 빠른지까지 알려줍니다. 어떤 여행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선을 다 계산해주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환승역에서도 헤맬 일이 없다는 것이죠. 청결도 자주 언급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타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항 같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하철인데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신기해합니다. 특히 선로 주변에 음료, 컵이나 포장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놀라워한다고 하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지하 깊은 곳인데도 답답하지 않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정거장을 가든 10 정거장을 가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이동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철 요금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여기에 지하 깊은 곳에서도 휴대폰이 끊기지 않고 인터넷이 잘 터집니다. 이건 사실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는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을 겁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표를 사는 기계가 고장 나 있거나 현금만 받아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역 안에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돈을 내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역 화장실은 무료이고 대부분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배려 문화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분홍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두었고 노약자석은 아예 별도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저 자리를 두고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두고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사회라는 점 자체가 밖에서 보면 인상적인 것이죠. 역 자체가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역에는 작은 전시실이 있고 어떤 역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그림을 보고 책을 빌리는 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외국인들은 그게 정말이냐고 되묻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밤 문화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늦은 시각에 다니는 심야 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끊긴 뒤에도 집에 갈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분석해서 경로를 짰다고 하죠. 데이터를 보고 교통정책을 만드는 것,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KTX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에 갑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점심을 부산에서 먹는 것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국토가 넓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비슷한 크기의 나라 중에 이 정도 철도망을 가진 곳은 많지 않습니다. 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류장 전광판을 보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버스 안이 얼마나 혼잡한지도 알려줍니다. 이 시스템이 없는 도시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30분씩 서서 기다리는 일이 예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어떤 평가로 이어졌을까요?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반드시 해봐야 할 단 하나의 체험으로 지하철 타기를 꼽았습니다. 궁궐도 아니고 한강도 아니고 지하철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졸린 눈으로 타는 그 지하철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명소도 아닌데 왜 지하철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잘 꾸며놓은 관광지는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만 명이 오가는 공간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면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옥철이라고 불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조차 이 정도 수준이 기본값이 된 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열차가 언제 올지 모르고 승강장에서 등 뒤를 조심해야 하는 곳에서는 애초에 나올 수 없는 불평인 것이죠. 물론 우리 지하철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혼잡은 여전히 심각하고 노후 시설을 손봐야 하는 구간도 많습니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문제를 발견하고 예산을 따내고 밤새 공사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회현역 사고 이후 안전문을 세우자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4년 만에 완성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승강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매일 밤 누군가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선로를 걷고 부품을 갈아 끼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문이 정확히 열리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의 진짜 정체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은 런던입니다. 1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죠. 그런데 그만큼 시설이 낡았습니다. 터널이 좁아 냉방 장치를 넣기 어려워 여름이면 찜통이 된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요금도 상당히 비쌉니다. 뉴욕은 24시간 운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 노후와 치안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파리는 낭만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지하철역의 냄새와 소매치기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우리 지하철이 이들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것은 1974년입니다. 런던보다 100년 이상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갑니다. 늦게 시작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앞선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소소한 것들도 있습니다.